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서민이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딜 갔다는데 목장갑을 끼고 등장하셨습니다. 노동은 정말 신선한 것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는 보이실 텐데요.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요? 예, TBS TV 민생연구소 예. 제작진들하고 경기도 시흥우체국 가가지고 오전 내내 집배원 노동자님들 그 우편물 분류하고 네. 그걸 현장에 가서 배송하는 그것을 현장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잠깐 하는데 힘든데 그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토바이 하나에 의지해서 그걸 예.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1000개 안팎의 일반 우편물, 등기, 소포, 택배를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 우편물은 2초에 하나당, 등기하고 택배는 28초당 하나씩 해야 된대요. 네. 근데 그걸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더 하신대요. 그래서 노동시간 10시간, 11시간쯤 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10년간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과로사나 그렇죠. 산재나 과로 자살로 올해도 예. 집배원분들 많이 과로됐다고 숨지셨어요. 뉴스가 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렇게 정말 안방에 편안하게 우리들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아니 지금 일자리도 부족하다면서요. 거기에 2,000명 증원 요청하더라고요. 노조에서. 네. 2,000명 더 뽑아서 우리 국민들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혼자서 10시간 11시간 하던 걸 그렇게 사람을 뽑으면 이제 8시간 7시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내년 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나요? 지금도 반영이 안 되는데 이제 계속 이분들 요구하셔갖고 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옛날처럼 막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은 아니니까. 근데 예.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내년에도 예.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직접 해보면서 소감이 이거였어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청취자들 돈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못 하겠다.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 노동, 저도 옛날에 노가대 많이 해봤잖아요. 일용직 노동도 해봤는데 그때는 그냥 특정 장소에서 그냥 고독하게 그냥 땀만 흘리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할 때부터 그 동하고 호수 이런 걸로 잘 분류하는 시간이 전략이 되고 가가지고 동 호수층 이런 걸 작게 맞춰서 넣어드리고 또 시간에 맞춰서 네. 택배 같은 거나 특히 빠른 등기는 그 다음날 바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돼요. 저랑 같이 움직이셨던 이제 우리 노동자님인데 계속 전화가 와요. 저 오늘 1시에 나갈 테니까 1시 안에 등기 갖다 달라니까 그러면 원래 어디 가고 있다가 그쪽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육체노동에 정신노동, 정신집중노동, 그다음에 고객 상대할 때 감정노동에서 복합노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 이 추운 겨울 되면 제일 힘드신 분들인데 저희가 우체국 노동자들, 집배원 노동자들, 공무원 선생님들인데 적극 연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TV 민생경제연구소 방송은 언제 합니까? TV민생연구소 12월 24일 날 24일 날. 200회 특집으로 벌써 제가 이제 200회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 취재. 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본론으로 가볼까요? 오늘 예. 어디 현장이에요? 자, 어저께도 민생입법 계획법 촉구 시민 필리버스터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하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는데요. 네. 다행히 민식입법하고 우리 해인입법은 통과는 됐잖아요. 근데 네.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법은 통과 안 됐고요. 또 여러 개혁입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는데 영화계에서 가장 손꼽아게 다리는 경제민주화 법률이 뭐냐면 제발 영화관의 스크린 독점, 네. 특정 영화만 다 틀어버리는 거. 뭐 요즘 예, 최근에 겨울왕국 2 논란 예. 보셨죠? 아마 청취자께서 뉴스 많이 보시던데 겨울왕국 2가 좋은 영화고 재밌는 영화라는 건 이견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요. 근데 이런 지적은 누구나 하는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영화 좀 보러 갔는데 다 겨울왕국 2만 틀면 어떡하냐.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저 블랙머니만 해도요. 네. 한참 잘 나가고 있다가 겨울왕국 2가 스크린을 싹 한 80% 안팎 몰아가니까 예. 갑자기 좌석이 한 90만 원에서 30만 원 떨어지더니 관람객 수도 확 급감했어요. 그래서 되게 화제 영화였잖아요. 근데 지금 한 250만 명에서 주춤하고 있어요. 네. 블랙머니 2는. 근데 겨울왕국 2는 12월 9일 날 벌써 1,080만 명. 네. 12월 9일 기준으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걸 다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블랙머니만 피해를 받느냐? 그렇지가 않은 게 두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시기에 영화 개봉을 준비했던 영화들은 아예 영화를 못 잡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이 7시간, 삽질, 졸업, 벌새, 윤희에게 최근 호평받았던 영화들이거든요. 영화관에 가보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블랙머니 같은 흥행에 성공한 영화마저도 제가
블랙문이 보러 갔을 때는 제 동네 영화관에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동네 그래서, 영화관 갔더니 예, 인근 영화관에 다시 가니까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정정 감독님도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름 관심 있고 흥행하고 있는 영화를 조조와 심야에 배치하냐. 예. 심지어 조조하고 심야에 배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예를 들면 겨울왕국가 스크린을 80% 안팎을 차지했다라고 이제 우리 지적을 하잖아요. 전국 영화관 근데 그 스크린을 80% 안팎도 잘 봐야 되는 게 나머지 20%는 다른 영화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나머지 20%가 언제냐면 조조나 심야예요. 이른 아침이나 예, 밤늦은 그러면 시간에. 실제로 영화를 볼 만한 시간대 보통 우리가 7시에서 9시에 많이 갈 거 아닙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그때는 거의 겨울왕국만 틀었기 때문에 자 좋은 영화지만 그 1,100만 가까운 관객은 영화가 좋아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 특히 중장년일수록 영화를 안정하고 자 오늘 영화나 한 편 볼까 가서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분들은 그것만 틀고 있으면 그것만 보고 왔다라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 영화 괴물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도 무슨 상영 점유율이 80%였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도. 예. 그러니까 거의 스크린 10개 중에 100개가 있다면 80개를 역을 틀어버린다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영화는 개봉도 못하고 영화관에 걸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참. 그럼 영화 산업이 죽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 심각한 게요. 아무리 저예산이나 독립영화 감독들이 옛날에 박찬호, 봉준호 다 그랬잖아요. 저예산, 독립영화, 예술영화, 사실상 짙은 영화. 그러면서 세계적인 거장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예 영화 관객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본전도 해수를 못해요. 심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를 포기하게 되거나 그러겠죠.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문화예술 분야로 가버리겠죠. 그럼 제2의 봉준호나 제2의 박찬호는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이 예. 스크린이 독점하는 것이 어떤 우리 국내 법에 어떤 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멀티플렉스에서 다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 서울 기준으로 옛날에 최일구 앵커님 기억나시죠? 화양, 명화, 대지. 옛날에 변두리 그 유명한 극장들. 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저도 서울 강동구에 제가 처음 이사할 때는 한일 시네마가 있었거든요. 오늘 없어졌어요. 그 자리 옆에 롯데 시네마가 들어왔어요. 네. 다 이런 식으로 재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우리 예.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 단체로 가잖아요. 예. 예를 들어 제가 다녔던 서대문구 지금은 은평구지만 그 가련동 그쪽에 가면 그 영화관에 가면은 나바론 요새 예. 왜 하신 2개 동시 그렇죠. 상영. 동시 상영에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제 중고등학생 때나 대학교 초년병생 때 그 액션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서 액션 영화 봤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에로 영화 하나 트니까 끝까지 보고 이제 오는 그런 아주 쑥스럽고 하여튼 뭐 동네 사춘기 영화관은 경험 다 그때 있죠. 있었다. 예. 저도 이제 옛날에 광주의 계림극장, 무등극장. 근데 하여튼 화양명화 대지 왜 다 이렇게 없어졌죠. 웃어요? 아니 그 강주 계림극장이 한편은 거기서 고등학생 때 에로 영화 봤어요? 고등학교 때 한 편은 액션 영화, 한 편은 에로 영화를 꼭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예를 들면 땡큐 마담 2를 보러 간다 그래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에로 영화를 죄송합니다. 하여튼 동네 영화관 그렇고 재벌 영화관이 지금 국내 스크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살아남아 있는 영화관은 거의 없고요. 있어봐야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이라든지 이런 작은 독립영화관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입장료수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장악을 했죠.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영화관들이 자기들이 돈이 되는 영화만 불공정하게 트는 거예요. 네. 다른 영화에 기회를 안 주고 또는 자기들이 제작하거나 배급한 영화만 트는 거예요. 이번에 겨울왕국2는 자기들이 제작 배급한 건 아니죠. 월트 디즈니에서 배급한 거니까 제작 배급은 아니지만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영화의 기회를 모두 박탈해서 몰아준다. 불공정이고 행포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기들이 제작하고 배급한 영화라면 불법성 훨씬 짙어지죠. 왜냐하면 자 CGV는 CJ ENM, 그다음 롯데 시네, 롯데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제작 투자 배급을 한단 말이죠. 직접. 그러면서 자기 영화관에 그만 트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의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봉쇄하는 거잖아요. 공정 기회를 어겼다. 맞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금기 시장에는 대표적인 독점, 독과점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판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940년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미국 영화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시작할 때 보면 다 기억하시죠? 막 이렇게 높이 솟은 산봉우리, 패러마운트, 그 제작 배급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또 21세기 박스, 사자 울음. 사자 울음은 콜롬비아인가 길테고요. 아, 그건 MGM. 사자 울음소리는 MGM이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여인이 불등 들고 있는 것은 아마 자유의 여신상. 그것이 콜롬비아인가. 네. 아무튼 이게 이
배급사들이잖아요. 제작에 투자했거나. 예전에 이분들이 영화관도 있어요. 그 회사들이. 네. 미국에서도. 근데 자기들이 배급하고 투자한 영화를 주로 틀었을 거 아니에요. 불공정하게. 어떻게 할까요? 미국 법원에서. 이것은 불공정이고 독점행위다 해서 영화관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오. 자본주의의 천국.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일부 그 친미 시장 지상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냥 시장에 맡겨놔야지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럽니다. 자본주의 천국이나 자본주의 정주국이라는 영국이나 미국도 보면요. 1940년에 이미 심지어 그런 판결을 했다고요? 1940년대 이럴 때요. 독점이나 독과점이 심해지면 그 경쟁이 제한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자의 기회가 봉쇄되고 시민들 예를 들면 다른 영화인들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다양한 영화를 볼 기회도 봉쇄되잖아요. 이것은 자본주의에 안 맞는 거다. 자본주의는 뭐냐면 선의의 경쟁을 조장하는 거다. 그걸 보장해야 된다 해서 아예 영화관 상영을 못하게 해버렸다니까요. 법률에. 알겠어요. 그게 그 유명한 페르만트 판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투자, 제작, 배급, 상영 이 전부 다 재벌 대기업이 장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영화 및 비디오 관한 법률, 영비법이라고 합니다. 영비법 개정안을 저도 참여연대 있을 때 안철수 의원, 도종환 의원 논의해서 제가 법을 냈습니다. 지난 국회 때. 그다음에 최근에 조승래 의원, 우상호 의원도 냈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특정 영화를 40%나 50% 이상 틀지 마라. 일정한 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십 개를 개봉하는데 80%를 어벤져스나 겨울왕국2에 다 몰아주면 나머지 영화들은 다 죽잖아요. 기회도 못 누리고. 한국 이러지 영화도 말라는 발전할 것이고요. 수가 예. 없고. 그러면 정말 다양한 영화. 사실 그 우리 국민들 취향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블랙머니 같이 사회성 짙은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통령 7시간 같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번에 지금 이 와중에도 호평을 받고 선전하고 있는 영화 윤희에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성보다는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 같은 거 깨달음 같은 거 주는 벌새 영화도 한번 화제가 됐거든요. 그 성수대교 참사를 소재로 한.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좋아하는 분들인데 보러 가면 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안을 발의를 첫 번째, 했는데 지금 국회에 재류 중입니다. 영화계 경제민주화. 지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처리를 있어요? 해라고 제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자 특정 영화를 40%나 50% 틀지 말자. 프랑스는 30% 이상 못 틀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화가 아무리 흥행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시적으로 베스트셀러 하지 말고 좋은 영화는 어차피 길게 틀어도 베스트셀러 된다. 스테디셀러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정 감독님도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아니 겨울왕국도 그래 좋은 영화인데 한 30-40%만 배정해서 길게 가면 1,000만 넘는다. 실제로 그동안 겨울왕국 1이라든지 다 50일 이렇게 해갖고 1,00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80% 몰아줘가지고 17일 만에 1,000만이 넘은 거예요. 네. 그래서 40% 50%못 들게 하자.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들이 영화관을 장악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작 배급에 손을 떼거나 아니면 제작 배급을 할 거면 영화관에 손을 떼라. 아니면 지분이라도 낮춰라. 이 법률들이 지금 그래요. 제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관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예. 이거 독과점이 아니라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니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뿐이다. 이런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아주 그게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돈이 더 되는 행위라든지 자기들 투자한 것을 조금 더 틀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정독고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30% 되겠다는데 이러면 한국은 40에서 50% 정도로 해서 그런데 잘 될 영화가 예를 들면 50%만 튼다고 해서 관객이 1,000만 들게 500만만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차분하게 저 영화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블랙머니는 영화가 곧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안 틀리긴 얼른 보고 왔잖아요. 예. 영화관 찾아가지고. 근데 겨울왕국은 아직 안 봤어요. 왜냐면 그냥 좀 있어도 내가 천천히 가서 좋은 영화니까 봐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겨울왕국 2를 50% 틀고 나머지 블랙머니도 틀고 대통령 7시간, 삽질, 윤희에게 벌새, 졸업 이런 영화를 다 틀면 정말 다양한 영화인에게 기회가 오고 그 사람들도 일정한 소득을 얻어서 또 또한 대작 영화를 만들어서 할리우드에도 가고 깐네도 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를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방금 이제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보는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은 팝콘부터 너무 비쌉니다. 그건 맞아요. 원가 500-600원인데 5,000원 안팎에 팔고 막 물을 2,000원에 팔고 콜라하고 사면 한 9,000원 만 원 되잖아요. 콘본지 콜라본지 해가지고 막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받고요. 그다음에 광고 이번에도 좀 영화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입장해갖고 이렇게 차분 영화 기다리고 있는데 한 20분 가까이 광고를 틀면서
어린이들과 같이 보는 영화인데 성인 영화 광고가 막 나오고 네. 이게 굉장히 부조리가 아직도 많습니다. 영화.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재벌 대기업 영화관 세계를 독점하면서 벌어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 또 다음에 또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예. 예. 현장 뛰어다니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청취자께서 이런 민원을 안진걸 소장한테 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소장님, 억울한 게 있습니다. 배민 라이더스 하는 업주입니다. 저희는 배민 본사에서 라이더분들을 배정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고객이 주문한 메뉴에서 누락이 있을 경우에 재배송하는데요. 이 경우에 배송비는 점주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배송비가 그때그때 달라요. 결정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배송비와 저희가 부담하는 배송비가 달라요. 긴 사정은 연락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안소장님 좀 마치시고 나가서 요건 한번 그러면 청취자하고 배달의 한번 민족에서 약간 통화를 뭔가 해보시고요. 좀, 행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바로 또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할 때 좀 얘기 예, 좀 꼭 해주시고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밖에 받아놓으시고요. 아마 예, 작가분들이 예. 적어놨을 것 같아요. 자,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이 노래 아세요? 잘 모르는 유산슬은 아는데요. 네. 안진걸 소장님 다음 한 주 또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다음 주 예. 수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